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기계정비 산업기사 시험에 필기 시험을 볼 때 과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두 번째 과목으로서 설비 진단 및 관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기계 정비 산업기사 필기 시험에 제 두 번째 과목이 설비 진단 및 관리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산업기사는 전문대학을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응시 가능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 1학년 때 공부를 좀 해 놓으셔서 겨울방학을 지나면서 2학기가 등록이 될 때 그때 이제 응시를 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계공학, 그 다음에 전기공학, 전자공학, 그 다음에 산업공학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난이도는 말입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학생들이 어프로치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두 번째 과목을 공부할 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고 공부를 해야 할 것이냐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비를 진단한다, 관리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설비를 진단하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설비를 관리하는 게 또 하나겠죠. 그래서 합해서 20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문항 분석을 해보면 얘가 10문제, 10문제 나올 때가 있고요. 11문제, 9문제 나올 때가 있고 12문제, 8문제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9문제, 11문제 나올 때도 있고 대략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진단 쪽에서 한 2문제가 더 나오고 설비 관리 쪽에는 한 9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비 진단 쪽으로 좀 보면요. 설비 진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축 어떤 회전축이죠. 회전축을 중심으로 하는 이 회전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요. 축에서 이렇게 축이 이렇게 있다면 이걸 축이라고 가정을 하면 축이 이렇게 있으면 축을 지지하는 게 베어링이죠. 이게 베어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풀리 같은 게 이렇게 작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풀리 또는 기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작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게 모터가 직결되어 있어서 이게 회전을 하면요. 이게 회전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회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풀리가 균일하게 밀도가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축에 이상이 없이 베어링에 걸리는 힘이 고르게 되니까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이 풀리가 이렇게 생긴 거죠. 풀리가 이게 축이고요. 풀리가 어느 쪽 부분이 밀도가 더 커져서 여기 부분이 좀 이렇게 좀 무거운 부분이 생기면
항상 이쪽으로 힘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 축의 중심에서 방사상 모양으로 이렇게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벡터 합성이 돼 갖고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원심력 같은 게 작용이 되니까 항상 이 부분이 돌면서 이 베어링 부분을 갖다가 편마모시킬 수도 있고, 이게 축의 처짐 때문에 이렇게 무게 때문에 처짐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편차가 생겨가지고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축의 바란싱을 잡는다 이렇게 봐요. 축의 바란싱. 바란싱은 원래 밸런싱이에요. 밸런싱. 정확하게 얘기하면 밸런싱인데 우리가 그냥 바란싱 그러면 돼요. 그래서 바란싱 잡는 그런 것들의 형태를 좀 알아둬서 이상진동 현상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동 현상은 뭐냐? 진동은 여러 가지 진동이 있습니다. 진동은 영어로 바이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진동은 바이브레이션 그랬는데 이건 나누는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진동이냐 강제진동이냐, 다음에 비감쇄진동이냐 감쇄진동이냐, 네. 또 선형진동이냐 비선형진동이냐,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진동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진동 방정식까지 선생님이 다 설명할 거예요. 진동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고유진동수 구하는 법. 이런 것도 해서 우리가 진동을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주겠다. 그 다음에는요. 변이와 속도, 가속도 이런 형태에서의 물리적 현상. 물론 약간의 수학적 수식은 필요해요. 수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면 그 수식을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포함하고, 회전 운동의 기본 요소, 회전 운동과 직선 운동에서의 우리가 운동의 표현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속도가 뭐냐, 각가속도가 뭐냐, 그다음에 원주 속도가 뭐냐, 프리퀀시 진동수가 뭐냐, 회전수가 뭐냐, RPM이 뭐냐, 뭐 이런 것들 좀 설명할 거고요. 시료값이 뭐냐, 피크 값이 뭐냐, 시료값, 그다음에 평균값이 뭐냐, 뭐 이런 것들도 우리 이런 말들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댐핑, 감쇄 진동이 댐핑이거든요. 그래서 댐핑 계수는 뭐다, 뭐 이런 것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진동에 의한 것을 측정하는 것도 좀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진동 센서. 센서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속도 센서, 가속도 센서 뭐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 진동이 일반적인 전반적인 진동이 움직이려면 소리가 진동하는 거가 있어요. 소리가 진동하는 그걸 소음이라고 그래요. 노이즈라고 그러는데, 소음. 그러면 이 소음은 듣기 싫은 소리의 총칭이 소음인데 이게 일단은 음파잖아요. 음파는 공기 매질이 압축하면서 전파되는 대표적 종파입니다. 그래서 종파가 뭐냐?
횡파가 뭐냐 하는 그런 파동 이론을 기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부터 아주 고급스러운 내용까지 전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파동에서는요, 파동은 반사도 돼 있어요. 파동, 반사, 굴절, 그 다음에 간섭, 회절,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음에서도 그런 현상이 다 생겨요. 그래서 보강 간섭이 될 때, 또 상쇄 간섭이 될 때, 뭐 이런 간섭 현상, 그것에 의한 정상파의 발생, 그 다음에 뭐 맥놀이 효과,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도플러 효과. 하여튼 기본적인 이론에서 출제가 되면 그거는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거니까 교과서 이외의 것이라도 좀 깊게 다뤄져야 될 부분은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한테 깊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파동의 전파 이론은 대표적으로 호이겐스 원리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호이겐스의 원리가 뭐다,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데시벨 내용이 있어요. 데시벨. 소음의 데시벨. 그래서 데시벨의 정의가 뭐다. 이건 구면파로서의 어떤 값이다. 뭐 이런 것들. 가청 주파수가 뭐냐. 이런 것들. 뭐 음압도라는 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을 쭉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소음을 잡자. 그걸 소음 제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결정적으로 해야 될 것은 소음을 제어한다. 목표죠. 소음을 제어한다. 그럼 소음 제어의 방지법, 소음법을 어떻게 하는 소음을 방지를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전기계에서의 진단, 이상현상 뭐 해가지고 베어링 진단까지. 그 다음에 이제 루브리케이션, 윤활이 있습니다. 윤활. 자, 윤활은 기름 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비 이론에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정비 이론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닦아, 청소한다는 거야. 깨끗하게 닦아. 먼지 같은 거 이물질 제거. 그 다음에 부품이 풀렸어. 조여. 그 다음에 필요한 곳에 급유를 하는 거야. 기름칠하는 거야. 그래서 윤활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활의 상태, 어떤 상태냐. 경계 윤활은 뭐다. 극압 윤활은 뭐다. 고체 윤활은 뭐다. 뭐 이런 것들서부터 시작해서 윤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윤활제의 역할. 윤활제도 뭐다라는 거예요. 윤활제가 뭐다라는 것도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윤활유가 이제 중요하겠죠. 윤활유 이제 기름이죠. 이제 기름. 그래서 이 윤활유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돼서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윤활제에 들어가는 첨가되는 첨가제도 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급유법. 급유법에 대해서도 교재에 자세하게 잘 나왔습니다. 비순환 급유법, 순환 급유법에서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좀 반고체 형태의 기름이잖아요. 그리스 급유법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설비를 이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거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설비를 이제 관리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설비를 시설을 해놨다면
설비를 컨트롤해야 될 거냐, 설비 관리. 그럼 설비 관리자가 어디까지 할 건가? 설비 관리를. 무엇을 설비 관리라고 하는가? 설비 관리의 의미, 그다음에 설비 관리의 목적,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설비 관리의 필요성. 그러면 어디까지를 설비라고 보는가? 뭐 이런 것들. 그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그다음에 설비 관리 요원. 그것들을 어떻게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나. 그런 사람들을 육성을 하려면 또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되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계 장치들의 설비라고 그러면 설비를 어디다가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 네. 설비의 배치. 설비의 배치. 그래서 어떤 배치 형태를 띄어야지 가장 생산 품목에 매칭되는 것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설비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어요. 설비. 그래서 신뢰성, 보존성, 유용성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설비의 고장률. 고장률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어떤 때 고장이 잘 생기나. 고장을 방지하는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나. 뭐 이런 것들 공부를 좀 더 해볼 거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 자체의 평가. 설비 평가. 자산 가치로 따지면 이게 얼마가 되냐. 몇십억짜리 설비냐. 뭐 이런 것들의 현상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설비를 알뜰하게 계속 좀 보관하고 싶죠. 그럼 설비 보존이라고 그래요. 설비를 보존할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조직으로 어떻게 해놓으면 설비가 좀 오랫동안 쓸 수 있는가. 설비 보존의 표준과 본질 뭐 이런 거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적 보존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비의 자재는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료잖아요. 자재는 재고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선입선출법이냐, 아니면 그냥 뭐 주문자와 그 방식이냐, 뭐 이렇게 해서 뭐 달라지는 형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종합적 생산 보전. 토탈 프로덕티브 메인터넌스라고 해서 TP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항목이죠. 그래서 TPM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그다음에 이제 로스를 줄여야 되잖아요. 로스의 경감. 로스를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주 보존이라는 말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QC. 퀄리티 컨트롤. 품질 관리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전 제일, 품질 제2, 생산 제3. 이게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해서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모르죠. 여러분들 안전 제일이란 말밖에 모르죠. 여기까지 있어요. 안전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 품질이고 그 다음에 생산이다. 사람의 목숨,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다. 사람이 다치면 안 된다. 안전이 제일이다. 두 번째,
품질이 그 다음이다. 안전이 확보되고 나면 생산되는 제품들의 품질을 고도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에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해서 확보된 그 퀄리티 높은 제품을 다량으로 생산해서 전 세계 시장에다 내다 팔면 부자가 된다. 뭐 이런 공장의 어떤 운영 기법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의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QC, 품질 관리가 두 번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전체적인 과목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득점하기 쉽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의외로 복병이 숨어 있어요. 의외로 어려운 부분은 아주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은 아주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은요,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씩 가르쳐 줄 때 책하고 또 노트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이제 메모도 해가면서 따라오시면 충분히 공부가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본 강의 시간에 뵙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